이거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클럽이다. 바 형태이기도 하고 이게 들어는 갔었어. 커튼이 살짝 쳐져 있는 룸 형식으로 또 돼 있었기도 했고 이러한데 저기 안쪽에 보니까 매점 형식으로 해갖고 조그만하게 성인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바로 술 한잔 먹고 즐기는 것도 가능하고 약간 그러는 데더라고.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와이프한테 옛날에 제안을 했었다 이거예요. 초대남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. 이게 남편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. 정상적인 와이프 입장에서 다른 남자랑 해라고? 이래 된 거지 이제. 형님 요즘 한국 불륜이 솔직히 많이 심각한가요? 제 생각으로는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. 너무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볍죠 아무래도. 스마트해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바뀐 거죠.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한번 보입시다. 있잖아요.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옆집에 자녀는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지냈잖아요. 옛날에는 다 알고 지내고 부모님이 오늘 없다. 그러면 어느 이웃집에 맡겨져 가지고 있으면서 식사도 해결하고 그랬던 시절에는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죠. 왜냐면 목격자들이 많아. 옛날에는 말로 옮겨 댕겼잖아요. 그러니까 누구 집 와이프가 뭐 어떤 남자랑 커피 먹고 있더라. 이렇게만 해도 벌써 그 남편은 네 어떤 놈하고 커피 먹고 있었어. 그건 이제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카바레 이런 데 데리고 가면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윤리를 어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남편이든 와이프든 모르게 휴대폰 하나 가지고 얼마든지 뭐 상대를 찾을 수도 있고 매체가 너무 많으니까.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졌잖아요. 이제 당근, 뭐 오픈 채팅, 그렇죠. 하다못해 중고나라까지. 근데 가장 좀 충격적인 어플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트위터? 이제 X라고 하죠 지금은. 트위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초대남을 구하고 또는 실질적으로 부부인데 스와핑을 구하고 충남권에 있었던 일인데 클럽이 있어요. 클럽. 부부 또는 커플들만 이용할 수 있는 클럽이 있어요. 클럽. 그 클럽에 가면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즉석에서 스와핑 상대를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내 파트너와 해줄 수 있는 그 상대를 구한다든지 내 배우자 또는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하는 걸 보고 쾌락을 느끼는 그런 예약제로 운영되는 클럽이 있었어요. 그 관련 사건도 좀 있었잖아요. 우리가 쫓다 보니까 이 클럽은 뭐 하는 데인지 알게 됐는데 남편이 바람핀다 해가지고 쫓아다녔어요. 쫓아다녔는데 애인이 있긴 있었어. 애인도 멀쩡해. 이제 막 데이트도 하고 술도 먹으러 가고 막 이렇게 다수 데이트하는 장면이 있었어. 근데 모텔 가는 장면은 없었어요. 어느 날 이제 그 클럽에 이제 둘이 들어가길래 내가 이제 쫓아가 봤는데 이거는 예약제로 운영하는 클럽이다. 바 형태이기도 하고 이게 들어는 갔었어. 커튼이 살짝 쳐져 있는 룸 형식으로 또 돼 있었기도 했고 이러한데 누굴 찾아왔냐 이거야. 이제 그 매니저가 한 명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갖고 누구 찾아온 건 아니고 여기 그냥 맥주 한잔 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 예약제인데 혼자 오시면 안 된다. 혼자 오면 안 된다니 뭔 말이냐. 술 한잔 뭐 그냥 맥주 한잔 먹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클럽이고 성인용품도 체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용품도 살 수도 있고 거기가 클럽이 지하 1층이었다면 저기 안쪽에 보니까 매점 형식으로 해갖고 조그만하게 성인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바로 술 한잔 먹고 즐기는 것도 가능하고 약간 그러는 데더라고. 근데 이제 이 남자는 와이프한테 옛날에 제안을 했었다 이거예요. 초대남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하더라고. 이게 남편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. 정상적인 와이프 입장에서 다른 남자랑 해라고? 이래 된 거지 이제. 그래갖고 자기는 그렇게 허락이 안 된다 해가지고 좀 소원해지긴 했대. 이제 그때 당시는 트위터였어요 이름이. 트위터였는데 그거 검색하니까 너무 많아. 예를 들어서 초대남 검색하면 초대남 쫙 뜨고 그 다음에 뭐 스와핑하면 스와핑 쫙 뜨고 그러니까 이 해시태그를 하죠. 샵 걸고 쫙 있는 거야. 그게 네토라 카대 네토 커플 네토 부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. 지금도 많은 건가요? 그 지금도 있죠. 지금도 많죠. 그때 당시에는 이제 트위터였는데 그거 우리가 어플을 깔아봤어. 깔아보고 그것도 상호간의 팔로우 형식으로 또 돼야지 대화가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팔로우가 안 돼 있으면 쪽지를 거절하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을 문구가 다 있어요. 그 내가 지금 알려줬으니까 이거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X라는 걸 깔고 이 키워드만 검색해 보면 쫙 떠요. 그리고 내가 뭐 내 여자친구 또는 내 와이프가 만약에 다른 남자랑 성관계하는 걸 원한다 이렇게 하면은 와이프의 프로필을 쫙 적어놔. 키 몇에 몸무게 몇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쫙 적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원한다. 근육 체질을 원한다. 살이 좀 있는 사람을 원한다. 마른 사람을 원한다. 이런 식으로 그걸 쫙 적어놔요.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연락 주세요. 앱이라면 너무 적나라한 앱이라면 그거다.
밝게 쓸 수도 있겠죠. 근데 검색어 한번 쳐보면 알아. 얼마나 한국인들이 그렇게 쫙 이래 프로필이 많은지 쳐보면 알아. 그러니까 초대남 구한다 하면은 내가 싱글이면 커플한테 내가 쪽지를 보내는 거야. 나는 스펙이 이렇고 나는 뭐 이래 그 초대 받고 싶다. 간통죄가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도 못 했던 거잖아요. 아, 그땐 진짜 누구 엄마 뭐 어떤 남자랑 뭐 있던데 이 말 하면은 집에 가서 매 맞는 날이에요.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에는 그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선배님들 그때는 그랬다 하대요. 차에서 이래 즐기고 있으면 발로 그냥 차 문 열어갖고 발로 딱 못 닫게 닫아놓고 증거 그냥 대놓고 찍는다더라고. 죄잖아. 그때 난 형사 고소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오히려 빌어야 되는 상황이지. 형사처벌 안 받으려면. 그게 소문이 나봐요. 그 동네 이사 가야 돼 옛날에는. 관심이 요즘에는 없잖아요. 주변 이웃들한테. 옛날에는 얘가 누구 집 애고 얘가 또 누구 집 애고 뭐 이런 걸 다 알아. 얘는 또 왜 엄마가 일찍 들어왔는데 얘는 밖에 돌아다니고 있는지 집안 출퇴근 시간도 다 알고 저 집은 뭐 하는 사람들이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옛날엔 그거 다 동네에서는 다 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간이나 이런 데는 온갖 시절도 함부로 보는 눈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혼하는 걸 보면은 아무리 유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책이 재산 분할에는 영향이 없다 들었거든요. 전혀 없진 않는 것 같고 영향은 좀 있어요. 우리가 판례적으로 보면 그래요. 이게 법이 딱 정해가지고 너무 바람 폈으니까 재산에 대해서 딱 얼마를 가져가라 이게 아니고 유책 사유에 대해서 재산도 조금씩 유동적으로 움직이긴 하더라. 주긴 줘야 돼. 내 배우자가 바람 폈어도 줄 건 줘야 돼. 그걸 다 보더라. 결혼 생활 몇 년 했고 애가 생기고 몇 년 지냈고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남자가 바람 폈다 그러면 남편으로서 어떤 역할을 이 집에 이바지를 했느냐 이런 기여도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그런데도 바람 폈으니까 니는 안 돼. 이게 있고 그렇게 해갖고 네가 오죽하면 바람 폈겠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판사의 재량? 우리가 120억짜리 했을 때는 10%라도 어떻게 뺏어오려고 유책을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10%면 120억 12억이잖아요. 12억이라도 주기 싫은 거지. 그러니까 찢어질 때는 누군가는 전부 다 한 푼이라도 주기 싫어요. 어차피 다들 그랬어요. 어떻게 해서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약점 잡으려고 유책을 만들려고 했었죠. 그 이유는 이제 돈하고도 직관된다라고.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저희를 먼저 찾기 전에 배우자랑 이혼하려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갔을 수도 있잖아요. 그 변호사가 그러면은 당신이 원하는 게 재산을 이만큼 뺏기기 싫다면 유책을 잡아와라 해가지고 증거 수집을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뻔뻔하게 전화가 와. 그 전화가 오면은 저희 남편 뭐 바람 피는 거 좀 잡고 싶다. 솔직히 저도 바람 펴서 맞바람 폈어요. 뭐 이렇게. 그러니까 자기가 바람 핀 게 걸렸는데 이거 남편한테 걸렸으니까 내만 약점이 있네. 우리 남편 약점도 잡아보자. 이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실직고해요. 자기도. 자기가 먼저 바람을 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핀 거다. 그런데 내 남편도 잘못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유책을 잡고 싶다. 이 쌍방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제. 그러니까 불륜이 당연한 거네요. 자기한테는 당연한 거죠. 그러니까 이유는 다 똑같다니까.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냐. 과정은 다 달라요. 뭐 1000건을 진행했으면 이 1000건에 대한 과정은 다 다르지만 이유는 다 통합적이에요. 다 말은 그렇게 해요. 다 책임은 그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. 그게 계속 많아질까요? 아니면 떨어질까요? 뭐 많아질 것 같아요. 더 많이 늘고 지금 많이 올라온 추세가 평판조사 많이 올라왔어요. 평판조사. 결혼하기 전에 청첩장 만들고 나서 헛짓하는 사람들 많아요. 의외로 많아요. 마지막이다? 그 사람 심리는 모르지. 왜 그랬는지는. 신부가 웨딩 촬영을 딱 다 맞춰놨어. 둘의 샷이 있고 이제 신부든 신랑이든 간에 단독 샷이 있잖아요. 신부가 드레스를 쫙 입었어. 딱 입고 딱 멋지게 딱 배경해가지고 잘 나오게 가 찍어놨어요. 찍어놨는데 요즘에 AI로 옷을 바꿔보는 거야. 드레스를 벗기쁘고 이쁜 원피스를 입혀보는 거야. 가슴 살짝 나온 골파진 걸로. 그래가지고 그걸 프로필 사진처럼 해서 상대방들한테 자기 사진인 것 마냥. 그러니까 웨딩 사진을 결국엔 딴 데다 쓴 거죠. AI로 바꿔버렸다. 기술이 그래 돼가지고. 마지막인데 불륜을 잡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불륜을 잡으려면 새로운 탐정을 찾아야지. 새로운 탐정한테 전화를 해야지. 혼자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. 이게 그 여럿 봤어요. 여럿. 물론 쉬울 거다 생각하고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잘 안다고 하지만 저희한테 일을 맡겼을 때는 다들 보면 자기가 알던 배우자가 아니에요. 남편분 어디 갔는데요? 그런 거 치면 안 돼요. 와이프분 어디 갔는데요? 그런데 갈 사람이 아닌데요. 본인이 알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은 없다니까. 우리한테 일을 맡기는 순간에.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알 거다 생각하고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갖고 이걸 잡으려요. 주변 지인들 동원해가지고. 안 돼. 잘 잡은 사람도 있겠지. 물론. 근데 대부분 걸려서 저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불륜을 찾으려면 새로운 탐정에 전화를 해라.